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저승사자 두 사람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저승사자라. 예. 예전에 뭐 대학 다닐 때 저승사자를 본 적이 있죠. 그날은 이제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동아리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뭐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거의 뭐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어서 막 난장병이 됐죠. 뭐 동아리 방에 막 그냥 혼자 그 추위에 혼자서 그냥 해가지고 정말 그때 자칫하다간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도 생각해 보면 아찔했던 순간이죠. 그 당시에 저승사자를 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동아리 방에 좌측 우측에 까만 옷을 입고 까만색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 딱 나타난 그 전형적인 모습, 정말 FM적인 모습으로 그 저승사자 두 명을 봤어요. 얼굴은 하얗고 눈은 빨간 상태. 그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꿈인지 생신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는데, 제대로 일어나지지도 안 하고 막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젯밤에 저승사자를, 오래간만에 봤네. 대학교 때 보고 지금 봤으니까, 한 21살 때 보고 지금 봤으니까 거의 뭐 한 7, 8년 만에 봤네요. 예. 참 반갑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좀 더럽고 무섭고 나는 이제 죽기 싫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죠. 참 이거 발음이 안 되네. 죄가 없다? 제가 좀 약간 어리숙합니다. 그거 좀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승사자가 됐든 뭐든지 간에 뭐 항상 당당한 거죠. 뭐 당당하고 또 혹시라도 제가 갈 때가 됐다면 당연히 가야죠. 위에서 불러주는데 밑에서 안 간다고 이렇게 빡빡 우기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위에서 부르면 당연히 가는 거고 또 뭐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올라갈 시기가 되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시기가 되면 떨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저 세상 얘기는 아니니까 현재에서는 이제 떨어질 타이밍에 떨어지고 올라갈 타이밍에 올라가니까 그거를 잘 응용을 해가지고 떨어진다고 해서 또 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니까 다만 이제 사람 목숨이라는 거 요거는 위에서 부르면 그냥 올라가야죠. 순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꿈속에 만난 그 두 사람의 저승사자를 봤는데요. 그냥 보통 사람 복장이었고 보통 사람 얼굴이었는데 다만 이제 좀 기풍이 느껴지는 듯한 그리고 또 다소 좀 무섭다는 느낌 좀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두 사람이 딱 다가와서 이제 웬일이시냐고 하니까 이제 저승사자시다고 하시게 아이고 저승사자님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해서 악수를 하고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아유 날씨가 추워서 더 바쁘다고 그러시겠죠.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또 이제 바쁘시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게 식사 대접이라는 게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한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꿈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일단은 저승사자를 만나서 식사를 대접한다. 그냥 화면에 싹 바뀌더만은 그냥 이제 식당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에서 뭐 벌판 같은 데서 탁자가 있고 이게 저승사자 두 명이 이제 식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아유 식사들 맛있게 하시라고 정말 날씨도 추운데 정말 수고가 많이 하시고 특히 좀 좋으신 분들은 좀 더 오래 살게 좀 기회를 주시고 좀 나쁘신 분들도 좀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주고받고 이런 와중에 저승사자분께서
이제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니까 이 저승사자의 눈빛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에 만났던 저승사자는 눈이 빨갛게 가지고 막 저를 막 바로 데려갈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제 꿈속에 만난 이제 저승사자는 눈빛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고마움의 눈빛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 가실 때까지 제가 좀 잘해드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날도 추운데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한테 잘하자라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한테도 잘하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잘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또 짐승들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왕이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 또 그런 만물에 대해서 좀 이쁘다고 이렇게 좀 어루만져 주는 거 아무리 못생긴 꽃이지만은 그래도 꽃이라서 예쁘다. 또 아무리 못생긴 이제 강아지라 하더라도 너는 강아지라서 예쁘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조차 아무리 추한 것도 이제 좀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리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 이렇게 우리 헬 조선 해가지고 조선을 떠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반면에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헬 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뭐든지도 안 되고 또 세대 간의 장벽이 있고 또 학벌에 대한 장벽이 있고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냐에 따른 집안 백에 대한 장벽이 있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더 나은 삶이 안 될 것 같은 절망감도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의 삶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포자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또 이왕이면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또 베풀 수 있는 마음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가능하다면 저 같은 약한 사람도 왠지 모르게 뭔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작은 거라도 좀 베푸고 싶어요. 물론 경제적 능력이 되고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좀 더 큰 거로 또 베풀고 싶고 지금은 작은 거밖에 베풀 수밖에 없지만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저희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들어가서 작년 8월 달에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다 끝마치고 이제 수료식을 하는 거죠.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남자들, 이렇게 아들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수료식 날 대부분이 가셨겠죠. 또 만약에 안 가셨다면 앞으로 아들이 커서 군대 가면 또 수료식 때 또 참가를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료식 때 가게 되면 그 이등병들이 손에다가 이제 이등병 계급장하고 이 태극기를 손에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요. 좀 허리 높이 정도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 가가지고 자랑스러운 이등병 계급장을 우리 아들들의 가슴에 계급장을 부착을 해주고 태극기도 이제 아들들의 이제 어깨에 우리가 부착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고생한 아들들 이 계급장과 태극기를 부착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꼭 알아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수료식 하는 날 저희 또 집안 식구들하고 또 이제 이제 형님부터 해가지고 또 할머니부터 해서 우르르 갔죠. 우르르 가가지고 저희 아들을 보고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렇게 6주간의 가정을 하고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구나, 좀 늠름하고 멋있고 장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료식 행사 도중에 부모님들이 이등병들한테 가서 계급장을 부착해주고 태극기를 부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이등병들한테 가서 계급장을 부착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가는 거죠. 이제 아들들한테.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생각하시다시피 그냥 막 울고 안아주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들 녀석한테 가서 계급장을 붙여주고 또 태극기를 이제 부착을 해줬죠. 그때 마음이 좀 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도 안아주고 하는데 우리 아들 바로 뒤편에 있는 그 이등병을 보니까 혼자 계급장하고 태극기를 서 있고 허리에 받쳐주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 30초 정도 또 1분 정도 시간을 틈을 주고 또 쳐다봐도 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등병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혹시 부모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하시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등병이 하는 말이 예, 부모님 바쁘셔서 오늘 못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아저씨가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너의 아버지가 돼서 계급장과 태극기를 부착해줘도 되겠니? 라고 하니까 그 이등병이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등병의 가슴에 이등병 계급장을 부착을 해주고 어깨에 이제 태극기를 부착을 해주고 그 이등병을 제가 꼭 안아주세요. 그 이등병을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등병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는 대한민국의 육군이다.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오시고 싶고 또 부모님도 이 자리에서 날 대신해서 부모님이 날 대신해서 격려해주는 듯한 이미지를 난 받았다. 아무튼 6주간 정말 수고했고 또한 너 자신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하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이등병이 이등병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제 꿈속에 나와 있는 저승사자의 눈빛하고 좀 비슷한 눈빛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나 또 세상 모든 만물들이 뭐 똑같은 이치지 않겠어요?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따독여 준다면 한강이 막 흘러가는데 작은 뭐 시냇물에서 오염된 물질이 막 왔다고 그 한강이 시냇물한테 너 왜 이렇게 까만 오염물을 나한테 보내고 그래? 라고 한강은 시비를 안 걸잖아요. 그냥 한강은 맑은 물을 보내주면 고맙고 또 흐린 물을 보내주면 그거조차도 안고 가는 게 그게 뭐 한강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해서 뭐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뭐 개의치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제 갈 길을 그냥 묵묵히 간다. 한강은 시냇물을 탓하지 아니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께서 돈을 벌고 싶어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좀 사시고자 해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투자를 잘해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좀 벌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들조차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줄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이 시간과 또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분한테 도움을 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여러분한테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 덕이 그 은혜가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 덕과 그 은혜가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대에서는 반드시 그 덕과 은혜를 충분히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냐? 왜 옆집 아이들이 잘 되냐? 그럼 그 부모님을 보셔야 돼요. 그 부모님을 보시면
아이들이 잘 되는 이유를 넌지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겁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독약을 심었으면 그거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따뜻한 세상, 그리고 좀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제 보니까 저한테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그 한 12년 전에 제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이죠. 이제 남편분은 지금 치과 병원을 차렸죠. 차리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이고, 아내 되시는 분은 저희 이제 수강생이고, 근데 요분을 보시면, 이 아내분을 보면 굉장히 좀 바리바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 또 반드시 또 행동으로 옮기셔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또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도 또 아파트도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번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약간 즉 병아리 단계에서 저를 만나다가 약간 이제 많이 배우고 또 경험도 좀 몇 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없죠. 왜냐면 본인이 직접 투자하고 본인이 뭐 사고 팔고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득 요분한테 어제 카톡이 온 겁니다. 왜 요분이 저한테 문득 카톡이 왔을까요? 요분이 카톡 주는 건 이유는 하나죠. 자기 혼자 이렇게 사고 팔고를 좀 하다가 좀 그동안은 이득 볼 때는 연락이 없죠.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잘 되면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려 해도 잘 되면 연락이 없어. 그런데 혼자 막 하시다가 뭔가 좀 안 된 거야. 뭔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그때서야 또 연락을 주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요번이 이제 세종시에 있는 상가를 이제 샀다는 거죠. 그 테마 상가이죠. 뭐 1층 뭐 이렇게 그 근린 생활 시설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상가를 좀 큰 거를 샀는데 이 다음 달에 잔금이래요. 다음 달에 잔금인데 지금 세입자를 못 구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도 못 구했고 월세 세입자도 못 구고, 그리고 잔금은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테마상가 사지 마라, 테마상가 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상가를 산 거죠. 물론 또 사고 싶은 상가는 아니겠지. 거기 가서 그게 분양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혹하잖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배도 안 나왔고 나이도 젊고 말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물어보나 마나 이게 비디오죠. 그냥 다 보여. 이 카톡 문자만 딱 봐도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문자만 봐도 이게 답이 보인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할 게 있대요. 그래서 뭔 부탁이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에 있는 그 상가 건물, 그 오피스를 샀는데 정부 청사가 이제 들어오면 사무실을 크게 통임대로 하기 위해서 크게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잔금을 못 맞춘다. 혹시 교수님 주변에 아시는 분 투자자들을 요 상가를 좀 사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크게 후사하겠습니다.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교수님, 저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프실 필요까지야. 점점점점점.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돈들이 잘못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 돈들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그 돈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쪽에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문자가 와서요. 네, 점점점점.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또 12년 전에 만났던 우리 수강생인데,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모를 때는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막 돕고 하고, 본인이 좀 안다고 막 이렇게 이거저거 막 투자를 하고 이득 보고, 근데 처음에는 이득을 봐요. 근데
이득을 보고 또 이득을 보고 또 이득을 보는 순간 뭐가 생기냐 하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이제 고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뭐든지 해도 막 돈을 버니까 그 다음 단계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욕심들이 막 밀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고 또 1억을 투자해서 몇 천만 원을 벌다가 나중에는 지금까지 번 돈,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돈, 그리고 융자, 기타 등등 친척들한테 돈 빌려서 그냥 한 방에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짜리 이거 사가지고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에 모르면 물어보셔야죠. 투자를 하시기 전에도 반드시 물어보고 또 투자를 한 이후에도 또 여쭤보시고 그런 이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냥 그럼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자문비도 아깝잖아요. 그런 마인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십억을 이게 상실하게 됐는데도 그때서야 이제 뭐 후사하겠다, 사례비 주겠다, 상담비 많이 주겠다. 아 그래도 이런 거는 상담할 그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뻔한 뻔짠데 요거는 뭐 이렇게 해결 방법도 없고 해결 방법 있긴 있지만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해결 방법인데 요런 거 가지고 또 뭐 상담료를 또 많이 받기도 그렇고 또 힘들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카톡이나 이렇게 오면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주고 또 전화를 주시는 분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생각하면 그 점에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꼭 일이 터진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을 터지기 전에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것도 다 자문이잖아요.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또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좋아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냥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또 한 번은 또 이제 한 달 전이죠. 아, 급하게 카톡이 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카톡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 건물 뭐 2천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뭐 3개를 샀는데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는데 요거 포기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답답해요. 그리고 요런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분하게 일단은 이제 성함하고 나이하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또 나가는 지출하고 또 현재 부동산에 가지고 있으면 또 부동산에 뭐뭐를 가지고 있고 전세 살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고 아니면 다른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기타 등등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투자의 목적으로 샀냐 아니면 그냥 뭐 실거주로 샀나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수고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문비를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보내니까 답이 없어. 예. 아니 물론 우리 선민들 마음 알고 또 약간 재력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돈 주기는 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돈 주기는 싫으면서 뭘 하고 싶다? 자문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 마음은 있죠.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저한테 한 만큼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모든 걸 다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그 분양권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제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저한테는 마냥 희생을 요구하고 본인은 그냥 그렇게 짧게 카톡 보내고 짧게 문자 보내가지고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갈 때는 몇 천만 원에 들어가고 몇 천만 원에 손실 봐야 되는데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껴 하면 물론 사람의 마음이니까 또 이해가 돼요. 그 마음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일 터지기 전에 항상 또 뭔가를 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자문이나 받아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요렇게 말을 하는 거는 또 모든 사람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잘하고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한테 다시 온다. 그리고 부동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강아지한테 예뻐해 주듯이 또 고양이한테 예뻐해 주듯이 우리 부동산도 뭐 해야 된다? 예뻐해 주셔야죠.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엉뚱한 데 사가지고 이 부동산에 상처 주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거죠. 이왕이면 예쁜 부동산으로 가세요. 이왕이면 진짜 무럭무럭 자라나는 부동산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투자, 좀 건전한 투자, 또 무럭무럭 자라는 투자, 그 아름답고 예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무조건 이득만 챙기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받고만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이런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결코 이쁜 부동산이 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이쁜 마음을 지니시고 가능하다면 도울 수 있다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잘해주는 거, 그러한 것들한테 잘해주는 거, 그때부터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